히샬리송이 허수아비보다 더 허무하게 아무 활약 없이 교체 아웃됐다.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와의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3차전을 1대1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히샬리송은 이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격했습니다. 59분을 뛰었지만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이 없는 히샬리송은 허수아비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전에서 후반 5분에야 선제골이 터졌고 후반 40분 베네수엘라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히샬리송이 원톱 공격수로 나섰고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 역시 선발로 출전했으나 누구도 베네수엘라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는 건 두 팀의 체급차를 고려할 때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브라질이 남미 예선 홈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건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례없이 부진한 브라질의 경기력에 대해서 전 세계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관중석에서는 네이마르에게 물병을 던졌고 흥분한 네이마르는 다시 터널 밖으로 나와 관중석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욕을 먹으며 논란의 중심이 된 선수는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은 베네수엘라전까지 6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진으로 브라질은 15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 6차례를 기록했음에도 단 한 골을 성공시키며 절망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죠. 그도그라것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격한 히샬리송은 볼터치 15회, 패스 4회 성공, 볼 뺏김 2회, 지상경합 1회 성공, 공중경합 2회 성공, 반칙 1회를 기록하는 동안 슈팅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59분 동안 뛰고 조기 교체될 동안 슈팅을 단 한 번도 때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존재감이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축구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는 히샬리송에게 선발로 나온 브라질 선수들 중 가장 낮은 평점인 6.5점을 부여했습니다. 브라질 현지의 평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 에스포르테는 히샬리송에게 최하 평점인 4.5점을 부여하면서 기대 이하의 또 다른 퍼포먼스. 히샬리송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최소 2명의 베네수엘라 선수들에게 마크당했다. 그는 공을 잡기 위해 변칙적으로 그 지역을 떠났고 실행오리와 실수를 범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은 전방에서 고립되며 유효한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후반 11분에는 경고를 받은 뒤 선발 선수들 중 가장 빠르게 교체됐다며 혹평을 가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의 유례없는 부진이 유독 브라질 축구대표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축구에 목숨을 거는 브라질 축구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를 대체할 공격수를 찾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트넘 팬들은 이를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주로 좌측 윙어로 활약 중인 히샬리송은 매 경기마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리그 8경기에 출전해 한 골과 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리그에서의 활약에 비해 대표팀에서 유독 다른 모습을 보이는 히샬리송에 대해 브라질 축구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놀랍게도 손흥민을 거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해 여름 6천만 파운드의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히샬리송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바로 뛰어난 피지컬에서 나오는 운동 능력과 자신의 피지컬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로 폭발적인 주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유연성도 좋은 데다가 최전방 박스 안팎에서 자신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적절히 활용해 저돌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주목이었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데뷔 후 워포드에서 리그 5골 5어시스트를 올렸고 에버튼에서는 4년 동안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하며 리그 10골을 터뜨리기도 했기에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급격한 하락세를 탄 건 토트넘으로 이적한 직후부터입니다. 좀처럼 토트넘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오랫동안 공격 포인트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잦은 교체와 선발 탈락으로 시즌 도중에 콘테 감독과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공격에서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랐지만 기대와 달리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리그 27경기 한 골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손흥민이 주장에 임명된 순간부터였습니다. 히샬리송은 저돌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다혈질적인 성격과 멘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큰 약점인데요. 실력적인 면을 떠나 자신의 팀이 지고 있으면 분에 못 이겨 과격한 태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았고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들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축복받은 피지컬로 엄청난 공격력을 폭발시키지만 반대로 멘탈이 좋지 않으면 집중력을 잃고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잘 받는 성격인데요. 최근에는 축구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벤치에서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주장이 되며 끊임없이 히샬리송을 격려했고, 히샬리송 대신 원톱 자리를 받으면서 왼쪽 윙어로 밀려난 히샬리송이 오히려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멘탈 관리를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지는 지난 셰필드전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날 올 시즌 히샬리송의 리그 첫 골이 터지자 손흥민은 자신이 골을 넣은 것보다 더 기뻐하며 히샬리송의 등을 떠밀어 팬들 앞에 축하를 받게 하는 진정한 캡틴의 모습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해주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토트넘을 떠나 브라질 대표팀에 간 히샬리송은 다시 멘탈이 흔들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브라질 대표팀은 팀워크보다 개개인의 역량에 치우친 전술에 의존하다 보니 히샬리송은 59분 내내 전방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슈팅 기회조차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실력이 나왔던 히샬리송에게 자신이 자라온 나라지만 브라질 축구 스타일은 오히려 독이 되었죠. 브라질 축구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이 슈팅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건 그가 수비수에게 집중 마크를 당하는 동안 팀 동료 누구도 그가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토트넘에서의 활약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브라질엔 손흥민 같은 이타적이면서 동료들의 기량을 뚫어주는 선수가 없고 오로지 각자가 스타가 되길 원한다. 이는 주장으로서 손흥민이 왜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지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네수엘라와의 경기 전날 브라질 간판 공격수 3명이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파티게이트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네이마르, 히샬리송,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베네수엘라전을 앞두고 인플루언서 여성 3명과 비밀 파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레베카 히베이로, 비니시우스는 레티시아 소지로, 히샬리송은 리타 로페지와 함께 숙소에 머물렀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중 네이마르와 함께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레베카는 그간 네이마르와 꾸준히 볼륨 의혹을 뿌린 여성입니다. 팀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비밀 파티까지 즐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축구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는 브라질 축구 팬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제대로 기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인데요. 토트넘 팬들 역시 그동안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어떻게 챙겼는데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면서 이제 슬슬 히샬리송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버릴 수도 있다고 보도하면서 토트넘이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의 산티아고 히메너스 영입을 재시도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팀에서 주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